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앉는 자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이 되고,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다 유치장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히면은 경찰이 개호를 해가지고 법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수사를 받다가 영장이 신청 또는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경찰이 수갑이랑 포승줄을 채워서 같이 법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경찰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굳이 이분 어디 도주할 염려가 없고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경찰서로 와서 이런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 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랑 같이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원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과 면담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충분히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4, 50분 정도 됩니다. 변호인이 좀 빨리 가가지고 그 피의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략 수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략 수립이라는 거는 제가 왜 전략 수립이 필요한지 뒤에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몇 차례 면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차피 영장이 청구가 될 거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는 다 작전을 짭니다. 그러고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냥 조사를 받다 갑자기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 용이하죠. 미팅 장소도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제가 예상 질문이나 답지를 다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다 전략을 다 짜고 작전을 짠 다음에 이 법원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하는 거,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주의사항을 다시 일러주는 정도로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보통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2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은 일반 형사법정이랑 앉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 형사 절차는 변호인과 의뢰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실수할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앉는 자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관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있고, 변호인은 법관 왼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검사가 앉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의뢰인이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략 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략 수립 방법에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제가 항상 형사사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입장 정리입니다. 혐의 사실이 있으면 이거를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입니다. 자, 먼저 자백을 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갤럭시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는 갤럭시 휴대폰을 훔친 거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가 아이폰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자백을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자, 내가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 맞다. 그리고 굳이 이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라는 거가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직장이 뚜렷한 경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재직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은 더 좋겠죠.
왜냐면 직장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몇 달 동안 어디 잠수를 타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또 노부모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내가 나와서 경제활동을 한 다음에 이거 돈을 지금 모아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부분이 좀 소명이 되면은 더욱 좋겠죠. 그럴수록 영장 발부 확률은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경찰에서 조사한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라고 진술한지 진술 조서를 그냥 복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영장실질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동석을 한 경우에는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행범 체포 사건은 반드시 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다 메모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입장을 바뀔지 이거를 경찰서를 제가 유치장 접견을 가가지고 면담을 여러 번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술은 교정을 하고, 그리고 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경찰 진술과 영장 실질 때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이 일치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영장 발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왜 이렇게 전략 수립이 중요하냐면 법관이 피의자한테 직접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 시간을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한 3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는 걸리는데, 그러면은 법관이 질문할 수 있는 개수는 경찰보단 적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건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 질문을 뽑을 때는 한 몇 수 앞서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또 파생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장으로 보통 이동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치소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유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자, 오후 2시에 영장 실질이 끝났어요. 보통 그 당일 저녁 9시나 10시 정도에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법원 당직실에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저녁 한 8시부터 한 30분 단위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는지 기각됐는지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기각되면 먼저 연락을 주세요. 저 변호사님, 저 영장 기각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면 이렇게 절차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런 관련 증거, 특히 이런 부인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경우도 미리 가족들을 통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자료 제출도 중요하고, 그리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장실질심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